확인제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 복식후기 의무자 관련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 나누시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 복식후기자가 외부 조정인지 내부 조정인지도 나눠야 되는데 거기다 더해서 뭐다? 성실신고 확인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인하고 법인인데 법인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권리 의무가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도 많아. 상법적인 규제도 있고 세법적인 규제도 강한데 무조건 손익계산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느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했을 때 개인 중에서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관련해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긴 하는데 누군가가 확인을 해주면 내가 조금 더 안심이 되겠다. 그죠? 그게 뭐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어떻게? 자,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일단은 간편장부인지 아닌지 기장 의무, 그리고 추계 결정했을 때 요거 전부 다 직전 수익 금액으로 가요. 그죠? 직전 수익 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보다 당해 해당 가세기간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일단은 여러분 세 가지 분류 업종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 2018년 당장 여러분 어떻게 도소매 관련해서는 15억 이상이시거나 그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 이상이시거나 임대업 같은 경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시면 수익금액이 5억 이상이시면 이분들은 뭐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 의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했냐든 세무사 등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도장만 찍어주면 좋겠어요? 거기다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저희도 책임져야지. 이게 뭐 매출이 어떻고요, 요 비용은 적정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그냥 재무상태 이렇게 세법이나 이런 거에서 잘 처리되고 있어요 하는 거거든요. 같이 그냥 연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정료 외에 다른 또 뭐다 이 확인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비용 관련해서 성실신고 확인 비용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120만 원까지 돼요.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서 확인서 넣고 바로 여러분 어떻게 세액공제 받으시잖아요. 그죠? 2018년 기속으로 세액공제 받으시고 여러분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이렇게 확인을 해준 세무사님들은 뭘 끊어줘요? 세금계산서 끊어주죠. 그죠? 우리도 세금계산서 끊어야죠. 조정료 세금계산서 끊는 것처럼. 근데 이건 어느 날짜로 끊으시는 거예요? 2019년도에 끊어줄 거 아니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세액공제 받으시고, 요 세무이자나 세무 확인 비용은 2019년 필요경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세액공제 가지고 받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2018년도 기속해서 세무사님이 확인서 찍어주시면서 돈 요구하시죠? 그러면 그때 바로 2018년 기속에다 세액공제 하시고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는 2019년 필요경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근데 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가요.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성실신고 확인될 때만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그죠? 어떻게? 여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왜냐하면 성실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 나는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추계를 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전에는 전부 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았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받더라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 강 크게도 이렇게 어떻게 확인서 안 내시는 분, 나 그냥 확인서 안 내고 갈 거야. 아니면 뭐더라 여러분 추계로 해버리면 여러분 추계로 해버리면 확인을 해줄 수가 없잖아 우리도. 그치? 기정을 해야지 하는데 추계를 하는데 어떻게 확인서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추계 신고했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추계 신고했을 때는 이렇게 복식부기 관련해서는 무신고하고 무기장 중에 큰 거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다라고 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야. 그죠? 그분이 뭐다? 추계를 했어. 그죠? 추계를 했어요. 추계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신고랑 무기장 중에 큰 거 플러스 어떻게? 미제출 가산세까지 두 가지를 별도로 여러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통상은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하고 무기장 가산세 중에서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치? 산출세액이 20%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여러분이 보셨을 때 상속 출국시, 그치? 선임 신고. 여러분, 선임 신고라는 게 뭐냐 했더니, 자, 이렇게 어떤 지금 뭐 세무사님한테 하겠다라고 선임 신고를 해요. 그게 원래 4월 말까지 해야 돼요. 4월 말까지. 근데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럴 때 만약에 만약에 성취신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는, 그죠?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4개월 내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이 전일,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출국하면 출국 전일날 선임신고해라. 뭐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와닿지 않는 게 왜죠? 가산세가 없으면 와닿지 않잖아. 그죠? 그게 참, 슬프고도,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거래처 대표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잘 없잖아. 그쵸?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18년도에 만약에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쵸? 11월 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2019년 5월 달 아니에요? 그치?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가, 6개월 내에. 그쵸? 그래서 상속세 신고랑 같이 맞물려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고 못하면 또 어떻게 돼? 가산세. 근데 그런 일 잘 없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권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성실하시는 이제 고객들한테 있어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거 잘하면 이거 그 공제 금액이 커요. 그쵸?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건데요. 일단은 대상자는 누구냐 했더니, 일단 여러분, 성실사업자이거나,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에요. 대상자 중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자, 의료비, 교육비, 그죠? 그리고 요거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월세 교육까지 되는데요. 월세까지 해서 되는데,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원래 누구의 특권이에요? 근로소득자의 특권이었어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사업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는 그냥 기부금 이 정도잖아. 그죠? 여러분 연금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사업소득만 있으시는 분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넣으셔야 되는 건 아시는 거이실 거고,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는 분은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업 성실하신 분한테는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의료비, 교육비, 이번에 월세까지요. 세액공제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성실사업자 요건이 뭐냐 했더니 요거 좀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용 계좌 미사용분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거, 신용카드 가입하셔야 되고, 3년간 세금계산서 잘 그냥 교부하고 수취하셔야 되고, 3년간 여러분 세무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가소신고 금액이 해당 소득은 10만 원 미만, 10% 미만이라든가, 이러고 전에는 여러분 복식부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2018년은 보다 간편장부 하셔도 돼요. 간편장부자들도 성실신고, 이제 성실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요번에 바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전에는 3년 정도 사업하신 분만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2년 정도만 계속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거고,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해당 소득이 적은 소득보다 10% 이상, 그죠? 여러분 어떻게 10% 이상 줄어들면 안 됐었어. 비슷비슷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50%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만 되면, 저번 때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면, 그죠? 500 이상만 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50%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법정 납부 기간에 이런 체납 사실 없고요. 그리고 조세법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들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중에서 이제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이나 이렇게 성실사업자 요건에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의료비는 많이 아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교육비는 어떻게 클 거예요. 그죠? 교육비는 클 거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난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세, 성실사업자 등은요, 월세 세액공제까지 된대요.
그치?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성실사업자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 중은 소득이 좀 있으셔가지고, 사실 요건이 좀 맞기는 힘들긴 한데, 의외로 또 요새는 월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월세가 있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 거래처 중에서, 의사분이신데, 월세를 있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시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여러분 어떻게 돼?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무주택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12% 적용하는 것도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성실사업자는 12%까지 적용되고요. 그죠? 이제 연 750만 원 한도로 해서 여러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이니까 당장 2018년부터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중에서 확인서 제출하시는 분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공제 꼭 고려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접대비예요. 접대비 관련인데요. 자, 중소기업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2,4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원래는 1,800만 원인데 소득세법상은 여러분 어떻게 1,8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수익금액에 따라서 딱 되잖아요. 그치? 한도가 접대비 한도가.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조특법상 2,400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거의 2,400부터 갔잖아요. 그죠? 2,400부터 갔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원래 1,800에서 2,400 가니까 600만 원을 더 공제해주는 거예요. 필요금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최저한세 적용이 사실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바로 2018년부터 없어졌으니까, 여러분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2,400부터 시작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제 3시간이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여러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내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법을 보실 때 여러분은 이제 소득세 법인세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위주로 가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은 그치?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요. 중소기업법상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치? 중소기업 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있어요. 원래.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법이 2가지 정도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뭐 접대비 2,400만 원까지 해주는 이런 중소기업 이런 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에요. 그죠? 그 대신에 뭐 상속세 이때 뭐 최대 그죠? 주조로서 해준 이게 할증하느냐 아느냐 이런 거는 사실 중소기업법 기본법상 이게 중소기업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바로는 이제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니까 여러분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일단 매출액 기준하고 자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업종이 있었잖아요. 업종이 쭉 있으면서 그 업종에 해당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업종은 없어요. 2018년 기소했을 때 업종은 없어요. 자, 업종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점이나 숙박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400부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접대비의 한도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외에는 여러분 어떻게 거의 만약에 그 매출액 규정이나 이런 거 다른 거 맞으시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으로 오고 2,400 갈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2018년 임대부터는 1호 이상 하시더라도 감면받는다 하시고,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규제는요, 요거 여러분 이제 치사한 건 아니죠. 이제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많잖아. 그냥 많이 못 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는 800. 그죠? 만약에 운영 일체 없이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경비. 그치? 근데 그거를 국가가 잠시 그냥 이렇게 놓았는지 그냥 그전에 2017년까지는 그냥 800, 1,000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는 무슨 소리냐? 그죠? 업무용 차량을 취득한 시기라든가 뭐 가세 기간이라든지 폐업하면 또 가세 기간 줄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월할로 가겠대. 800하고 1,000도 월할로 가서 여러분이 한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월할로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법정 지정 기부금이죠. 법정 지정 기부금에 2월이 되잖아요. 2월 한도가 10년이에요. 이제 10년. 그러면 2013년도부터 만약에 2월 된 게 있다. 그죠? 그러면 2013년도부터니까 여러분 이제 2018년 막 지나고 5년이 그땐 옛날엔 5년이었잖아. 근데 2013년도 여러분 2013년도 이후에
그죠? 5년으로 알고 있었던 애들도 이때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10년간. 그죠? 이걸 바로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월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요거 찾아서 기다려. 그죠? 그래서 이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요번에 이제 바뀐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만 그냥 봐서 갈게요. 자, 여러분 요거. 자, 거주자, 비거주자 했을 때 제가 저번에 이제 좀 전에 개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국내 주소를 두거나 1가세 기간 때 183일 이상인 경우에 거주자를 보고, 그죠? 이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인데,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쓰지만 여러분이 크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주소가 있으시면 이제 요게 주소가 있거나 1가세 기간 183일 이상이시면 거주자이다. 그죠? 여주자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거를 보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사실은 뭐다? 여러분 주소가 있으시면 고민 그렇게 크게 안 하시고 그냥 거주자로 가시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소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죠? 주로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만약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든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생계 여부라든가 자산 여부를 가지고 크게 여러분이 이제 그걸 거주자로 보고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외국 항해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비행기 안 탔을 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 우리나라에 있으면 거주자,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인 거고, 특히나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거주자 외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인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만약 100% 그죠?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이 나가서 있으면 그분들은 그냥 다 거주자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해외 동포가 막 입국했는데 그분이 잠시 있을 것 같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질병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을 뭐 이렇게 친척을 여러분 어떻게 뭐 이게 방문하러 온다든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 183일이 지났어. 그죠? 그러다도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살려는 의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이중 거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외국 뭐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도 거주자, 저쪽에서도 거주자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이중 거주자는 뭐 어떻게 항구적 거주지, 또 궁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주지, 국적까지 안 되면 상호 협의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인 뭐 사례 같은 건데요. 뭐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법인 승인을 받지 않는 교회 같은 경우 동상의 종중은 이제 거주자로 일단은 그죠? 보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외국에 진출한 프로 운동선수라든가 외국인 운동선수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그리고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그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고, 그죠? 생계를 같이 한다든가, 자기 직업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비거주자이신 분들은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죠? 사업장이 기속되는 거는 합산하고, 기속되지 않는 거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하더라라는 거고, 여러분,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공제할 때, 여러분, 소득공제할 때 어떻게 돼요? 그죠? 소득공제할 때 기초 본인 것만 되고 본인 관련된 추가공제만 되더라라는 거. 비거주자인 경우에 그것만 여러분이 혹시나 비거주자 관련해서 여러분의 소득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가족관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제 본인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다음에서 보시는 게 일단 공동사업자예요. 공동사업자. 근데 여러분 공동사업자는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공동사업을 하잖아요. 이때 공동사업은 여러분 법인 플러스 법인도 되고 개인 플러스 법인도 되고 개인 플러스 개인도 법인 동업할 수 있잖아요. 공동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 개인 플러스 개인하고, 여러분, 개인 플러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 판단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내가 단독 사업장이 있고, 공동 사업장이 있잖아. 그러면요, 이 공동 사업장은 내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그 공동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 그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로 봐가지고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어떻게 분배돼서 나한테 올 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으로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이 공동 사업하는 데는 그 공동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일거주자로 봐서, 여러분, 공동 사업장 관련해서만 기장 의무, 성실 신고, 가산세,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그냥 걔 하나, 나하고는 별도 걔 기준으로, 공동 사업장 기준으로만 가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뭐다? 공동 사업에서 여러분 어떻게 소득 금액이 나면 그걸 받다가 내가 손익 비율, 그죠? 그리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받고 그거를 그죠?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더해주고 가지고 와서 더해주는 개념이지.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얘가 기장 의무가 뭐고 추계를 할 때 뭐고 그다음에 성실 사업자가 뭐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나와 다른 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만약에 개인하고 법인이 동업을 하잖아요. 요 개인하고 개인하고 개인이 동업을 했을 때, 개인하고 개인이 동업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내가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이 있고 돈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여러분, 개인하고 개인이에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개인하고 개인이 내가 동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발로 뛰는 사람 거는 사업소득, 돈만 주시는 분은 이자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분은요, 자, 25% 원천 징수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 가세하시면서 이자, 죄송해요. 제일 큰 거. 뭐 이런, 그죠? 아니지. 어떻게 배당이요, 배당. 죄송해요. 여러분, 자, 정정. 자, 어떻게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개인 플러스 개인이에요. 근데 발로 뛰는 사람 사업소득. 근데 내가 출자만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배당소득을 보겠다는 거. 배당소득. 그치? 그래서 배당으로 봐서 25% 세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하실 때 비교 과세하시고, 그죠? 이게 2007년부터니까 지금부터 뭐 그전에는 뭐 이걸 이자로 본 적이 있지만 출자 공동, 그치? 개인과 개인이 동업을 하는데 나는 돈만 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가 소득을 받았어요. 그건 배당소득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개인과 뭐 법인과 개인 했을 때는 요거는 뭐다? 내가 받은 거는 요건 비영업 이익대금으로 해서 이자소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죠? 요거 조심하시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잘 할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념만 하시면,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원래, 그치, 이거 언제쯤은 모르겠지만, 그 공동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했을 때, 여러분 유혹을 뭘 느껴? 내가 음식점을 해요. 개인 사업자야. 매출이 막 늘어. 그쵸?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사업장을 하나 더 낼까? 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에서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배우자랑 공동으로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는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약에 전에 2억을 벌었어. 근데 요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공동을 하게 되면 50% 1억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 아까 보셨지만 세율 구간이 딱 있잖아. 그죠?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 세율 구간이 쿡 떨어져가지고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게 헌법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직계끼리 부부끼리 하는 거 무조건 공동이 아니고 한 사람 걸로 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위헌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단 공동사업이야. 근데 내가 배우자랑 해.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떨 경우에 자, 보시면 여기 제출한 서류라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것처럼 이렇게 현저하게 약정 비율이 또 다르고 이렇게 동동사업자의 경영 참가라든가 거래 관계 이런 거 봤을 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다라고 해버리면, 그죠? 조세 회피의 목적일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일단 전에 이렇게 개인으로 했던 것도 최고, 그죠? 이거 이제 제일 큰 거,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데, 여기 누구와?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일 때, 특수관계자일 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자, 그 추계시, 이거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추계시 공동사업장의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제 추계할 경우에 공동사업의 무기장 가산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각 사업자별로 무기장 소득 금액을 분배받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종합소득세, 내 종합소득세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20% 이렇게 무기장 가산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사업이 추계야? 추계해가지고 나온 소득 있잖아요. 그거 분배되죠. 그죠? 그럼 그거는 무기장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 묻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요번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을 잡고 가야 돼. 기본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거 기본 이제, 왜냐면 이런 게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이 가산세 할 때도 고민스럽고, 뭐,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죠?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법인이 추계하는 경우가 더 있나요? 법인? 추계하는 경우는 있죠. 그죠? 뭐, 있지만 거의 없잖아.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저희 이렇게 방송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 단순 경비율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경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신 분들은. 그치? 여러분 추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할 때는 고민스러운 게 어떻게 이분의 사업소득은 있는 거고, 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배당 금융소득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사업소득을 봤을 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시면 사업소득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업소득은 사실 여러분 다른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업소득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장을 해야 되잖아. 기장. 그죠? 기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법에는 무조건 뭐라 있어요? 복식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기장을 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어떻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요. 그지? 요거 수익금액, 그 수익금액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 복식부기 중에서는 또 여러분 어떻게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내부조정 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그냐면요, 복식부기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하는 거 있잖아. 세무 조정하는 거. 이 세무 조정하는 거를 내가 해도 되고, 남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세무사들 이렇게 전문 하시는 분이 해줘야 된다는 게,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왜냐하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외부 조정 대상자인데, 내부 조정으로 들어가면 요 무신고로 가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장, 일단은 복식과 간편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외부 조정과 내부 조정으로, 내부 조정과 외부 조정으로 나눠지더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어떻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갔을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까지. 그지? 그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추계가 이제 추계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 했더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추계 개념은 내가 장부를 못하거나 안 했을 때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증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비율이라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요게 관련해서 보시면 기준과 단순이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네, 단수는 뭐냐 했더니 전체 소득금액에서 수익금액에서 국가가 진짜 전체 경비를 어느 정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뭐 그게 8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 있고 국가가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뭐냐 했더니 어느 정도 수익금액이 되면 내가 너의 경비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요 경비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제 요 매입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면 인정해주고, 그죠? 증명 못하면 인정 못하고, 그 외에 다른 자질자질한 거에 대해서만 기준 경비율로 내가 인정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로 나눠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장 의무, 여러분 자, 이 회사가 기장을 갖다가 단순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지, 다 간편장부를 해야 되는지, 복식부기 중에서는 외부 조정인지 내부 조정인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추계로 내가 기장 안 하겠다, 기장 포기하겠다라고 해버린 추계인데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그죠? 기준 경비율인지, 그리고 요거와 별도로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기장 의무라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전연도 수익 금액으로 가는 거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익 금액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내장 보면,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 뭐,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복지부기 의무자입니다. 뭐, 이렇게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나오긴 해요.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여러분 추계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간편장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업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 금액이에요. 금액 간편장부는 그렇죠? 요 금액 이하일 경우에 되는 거고, 자 자기 조정은 여러분 요 금액 이제 외부 조정이 요 금액이고 요 사이가 자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세 가지로 업종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다? 직전연도 수익 금액으로 기준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복식부기자인데요, 여러분. 자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건 이 기준, 그죠? 이 기준을 이상일 때 이제 하시는 건데, 여러분 자 잊지도 말고, 여러분 이제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간편장부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문직 하시는 분, 의사, 수의사, 그쵸? 약사분, 그리고 전문직, 그쵸? 뭐 변호사님 이런 분들 전부 다 뭐다? 여러분, 자, 간편장부 대상 아니에요. 무조건 복식부기예요. 그치? 그럼 복식부기 안 하면 거기에 대해 간산세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하고, 그래서 외부 조정 있어요. 외부 조정.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외부 조정 관련해서 보시면 저렇게 6억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1억 5천 이상일 때는 외부 조정인데, 여러분 요 수익과 관계없이, 요 수익금리가 관계없이 무조건 외부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외부 조정해야 되는 사람이 내부 조정 계산서 가져가 보니 뭐 한다? 가산세 있어요. 그치? 그게 뭘까 했더니, 직전 가세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추계를 했거나 추계 경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전 가세기간 중 사업을 시작한 전문직 사업자 같은 경우에요. 물론 이분들이 뭐 수익금액 왔을 때 간편장부 대상도 안 된다, 간편장부 대상 정도라면 제외되긴 하겠지만, 그죠? 일단은 전문직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 복식부기 당연하고 웬만해서는 외부 조정까지 가야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세액감면이나 세액감 공제 받았을 때, 그죠? 이렇게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받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내가 조정한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조정을 하는 거를 세무사한테 받아오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 우리가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거 엄청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소기업 소상이 오고, 전자신고, 요런 것만 받는 분들은 외부 조정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 여러분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받으시면 외부 조정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당연히 우리가 외부 조정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솔직히 우리가 외부 조정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어요. 내부 조정을 권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가산세까지 고려해서 여러분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판정했을 때 내가 여러분 아까 업종을 세 가지로 나눠놨죠. 세 가지로 나눠놓고 그 업종을 여러분 어떻게? 그 업종마다 이게 수익금이 달라요. 근데 내가 도소매 하면서 제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소매 제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 업종을 먼저 보세요. 이 사람 부동산 임대도 하고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해요. 수익 금액은 1,000만 원, 1억 5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요 중에서 가장 큰 수입이 얼마예요? 제조예요. 그럼 얘가 주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 주업종 1억인데, 그럼 이 1,000만 원 어떻게 해봐냐 했더니, 자, 이게 7,50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임대 있을 때 그 기준 금액인데, 나는, 그죠? 제조니까 1억 5천 원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요거 도소매 같은 경우 5천이지만, 내가 사실은 도소매 같은 경우에 3억인데, 나는 1억 5천 해당자다. 그래서 이렇게 안분을 해서, 이러면 어떻게? 1억 4,500이 났어요. 주업종은 제조업인데 내가 안분했더니 1억 4,500, 1억 5천에 미달하죠. 그럼 이분은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업종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나눠 이제 업종별 일정 규모를 판정해서 경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판정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성실 신고 사업자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상태에서 15억, 7억 5천, 5억이니까 이거 여러분 벌써 판단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때,
판단 끝나셨을 텐데, 잠깐만요. 그쵸? 이걸 먼저 여러분들 한번, 그죠? 그냥 차례대로 갈게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관련해서 내가 성취 사업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고, 요 기준으로. 자,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단순경 비율은요, 내가 이제 기장을 안 하기로 했어. 기장 안 하기로 포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제 기장을 안 했으니까, 경비율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경비율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계속 사업자냐, 신규 사업자냐? 계속 사업자, 여러분,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 직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일단은 이 사람이 여러분, 계속 사업자든 신규 사업자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올해 신규 사업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 신규 사업자부터 볼게요. 신규 사업자는 올해 내가 사업을 신규로 뭐 처음 제조업을 했어요. 요 개념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에 수익 금액이 0이고, 하나도 벌어들이지 않고 올해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을 했어요. 그죠? 사업을 하는 그런 신규 사업자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 그분들은 이렇게 3억, 1억 5천, 7,5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추계를 하잖아요. 그게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단순 경비율로 갈 수 있어요. 단순 경비율.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아니고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6,000이냐, 3,600이냐, 2,400이냐 요 미만일 때만 단순, 그 이상 되면 기준 경비율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되는데, 여러분 자,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 했을 때 대체로 여러분 단순 경비율이 유리해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인데,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는 죽어도 뭐다? 기준 경비율로 가야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자, 전문직, 자, 이거 헷갈리네요. 전문직 관련했을 때, 전문직 관련된 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제 일단은 여러분, 자, 전문직 관련해서는 무조건 복식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추계로 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단순 경비율 안 나오고 기준 경비율 안 나오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다? 자,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기준 경비율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는 사업자 중에서요, 만약에 가입을 안 했잖아. 그럼 가입 안 한 그 해는 기준 경비율이에요. 기준 경비예요. 가입을 안 한 그 해는 가입하지 않은 해당 사업에 한해서 기준 경비율이요. 단순 못 가요. 그리고 해당 가사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등 현금 영수증 가입을 하고 발급 의무 등 위반해서 요 페널티 받은 데 있잖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아니면 또 5회 이상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는 수익 금액은 적어도 단순 경비율로 못 가고 기준 경비율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직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장 의무 추계 결정을 하는데, 무조건 여러분 복식부기 돼야 되는 거, 무조건 기준 경비율 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이제 외부 조정돼야 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외부 조정돼야 되는 거, 여러분이 요거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추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추계로 했을 때는 단순 경비율은요, 수익 금액에서 그냥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 국가가 정해주는 금액 퉁 빼가지고 소득 금액을 하는데, 기준 경비율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고, 요게 주요 경비라고 해서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등 인건비를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이 안 되면 안 돼요. 증빙이 안 되면 안 되고, 그거에다가 수익 금액의 이 기준 경비율을 빼주는데, 복식부기는 기준 경비율의 21대, 즉, 반, 50%.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기준 경비율로 가면 이제 소득이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배율은 여러분, 그런데 요거랑 수익 금액에서 이제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 뺀 거에 이거 뭐다 어떻게 여러분 배율을 꼭 빼가지고 최소한 요거는 받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에 의해서 기준 경비에 의해서 내가 많이 하지만 추계한 거가 여러분 기준 경비율 갔을 때 이 단순 경비율 한 것보다 배율 한 것보다 내가 적은 거는 못 참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2018년 같은 경우에는요, 복식부기는 3.2배를 하고요, 단순 경비 2.6배를 해가지고, 기준 경비율 해서 하고, 그 중에서 단순 경비율 해가지고 배율만큼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기준 경비율은 참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어요. 증빙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냥 거의 정빙이 없어요. 그럼 어쩌면 추계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추계시 여러분, 추계시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계시 이제 주의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금 요거는 똑같이 가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기장 의무, 추계 결정 했을 때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보시면 여러분 요거는 사업장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사업장별로 수익금액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별로. 그치? 사업자별로 한다는 거 하고, 여러분, 단순하고 공동이 있으면 공동은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 빼버리고 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해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직전에 수익금액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폐업하거나 신규로 하거나, 일단은 수익금액이 있으면 수익금액 기준으로 가되, 여러분, 연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만약에 내가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한 달밖에 안 했어. 그죠? 한 달밖에 안 했을 때 그 수익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연환산하진 않아. 그냥 한 달 그 금액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복식보기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여러분께 2분의 1까지, 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 단순 경비율은요,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단순 경비율이지만 내가 단순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단순하지만 증빙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는 뭐 선택할 수 있지만 기준은 단순을 선택할 수 없더라라는 거 보시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럼 가산세잖아. 내가 복식부기를 해요. 복식부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 기장을 복식부기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산세, 그죠? 어떻게? 요거 무신고 가산세랑 무기장 가산세 중에 큰 걸로 하고, 이제 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저기 그 성실사업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이제 미제출 가산세까지 플러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자. 소규모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어떤 거냐 했더니, 자, 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달하거나,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額만 있으시거나, 이랬을 땐 여러분이 일단 기장을 안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더라. 소규모 사업자일 때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뭐 보험 모집인 분들도 5월에 신고를 많이 하실 건데, 그분들은 연말정산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7,500만 원 이하이라면 소규모 사업자. 그래서 추계로 가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는 없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사실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죠? 이래서 보시면 막 눌러서 죄송해요, 그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사실은 회사에서 받아온 이걸 주더라고요.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PPT로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손에 잘 안 익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신 거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은 기장하고 추계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 가잖아요. 직전연도 가는데 그 수익 금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게 기업회계상 매출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했더니 여러분 자 보세요. 자꾸 이걸 넣네. 그죠? 판매 장려금이 있으시면 판매 장려금, 가세 환급금 있으면 가세 환급금, 보험 차익이 있으면 보험 차익, 그죠? 여러분 요거 외에도 열어보세요. 여러분 요거 외에도 보시면 이제 요거 밑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등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세 환급금, 판매 장려금, 보험 차익, 국고보조금,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 총수익 금액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여러분, 자, 요번에 그 처분, 우리 고정사상 처분 있잖아, 처분.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회계상 매출액에서 여러분 판매 장려금, 관세 환급금, 보험 차익, 그리고 국고보조금, 그리고 세액공제, 그리고 내가 그죠? 고정사상 판매한 금액까지 합쳐서 내가 기장 의무와 추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단순 경비율이다, 이제 추계로 하는 경우에, 기장을 하는 경우에 통상 이런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하고, 이게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라든가 기준 경비율 이런 거 할 때도 그 금액까지 합친 수익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이 경비율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 사실 이런 거 나 실무에 나갔을 때 처음 한 건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떤 거냐 했더니, 제가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사실은 국가는 이제 내가 이제 2019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순간, 우리 회사 매출액이 확정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가는 알고 있는 거야. 내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죠?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 법인은 없지만 개인은 또 뭐가 있어요? 면세사업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또 어떤 이게 세무조정 과정에서 뭐가 있냐 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손익계산서 할 때는 매출액이 왜 이 금액이냐라고 이렇게 조정해서 이유를 밝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저도 어떻게 생각해요? 법인은 거의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된 것만큼이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으로 잡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안내장을 한번 보잖아. 안내장.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보면 내 수익 금액이라고 한 게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그 금액에는 내가 여러분 어떻게 개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그죠? 매출 세액공제 받았죠? 그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요번에 어떻게 요번에 작년 같은 게 요번에 작년에 1,000만 원까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포함돼서 나와요. 국가는 내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수익금액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장을 이제 만약에 이제 기장 의무 판단하지 추계를 결정하실 때도 요 수익 금액이 손익계산서 금액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판매 장려금액 관세한금급 보험차익 그리고 부가가치 세액공제 이런 거 국고보조금 등 합친 금액이 수익 금액으로 보고 여러분이 이제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 결정할 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잔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그죠? 기준경비율 관련해서는 그 금액까지 합쳐서 경비율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장하거나 성실했을 때 이게 여러분 수익금액에서 타소득은 아니에요. 사업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고 두 개 사업장 있을 때도 여러분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경업하거나 업종이 다르면 그건 안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요거는 뭐다? 휴폐업 상관없이 일단 직장금액 기준이 있으면 그거는 직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랬을 때 자체적으로 여러분 연환산하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럴 때 무조건 복식부기하고 기준경비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전문직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성실신고 확인할 때는 타당 가세 기간이라는 거, 연한산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 할 때는 여러분이, 요거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 1거주자라고 이제 공동사업장은 따로 단독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사업장이잖아. 그러면 걔하고 내 단독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어. 그죠? 그래서 공동사업장이 뭐 10억이든 상관이 없어. 나가 5천이면 내가 그건 5천이에요. 근데 공동사업장을 만약에 판단할 때는 이 공동사업장 중에서 구성원이 다르면 이거는 다른 공동사업장 별개 개체라고 보는데 이 내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구성원이 똑같은 사업장이 많아. 그건 합쳐요. 그죠? 같은 인격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사업장을 판단하실 때, 단독하고는 다르지만, 이 공동사업장에 구성원이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합치는 거고, 구성원이 다르면 그것도 각각의 그죠?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또 여러분, 공동사업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가잖아. 단독에서 공동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다? 그 전에 거는 폐업했다라고 보고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에 성실신고요. 여러분, 성실신고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공동사업장 수익금액 가지고 성실신고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단독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자, 복식부기 의무자하고 간편상보 의무자 있었을 때, 자, 복식부기는 사업용고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소득금액에 포함하고요. 간편은 안 한다. 그리고 요거 업무용 관련해서 특례도 요거는 적용하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복식은 받을 일 없고 간편은 여러분 어떻게
복식비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더라. 자, 추계했을 때도 여러분 자 보시면 복식은 여러분 기준경비율이 2분의 1을 하고 배율도 3.2배를 하더라. 그죠? 얘는 기준경비율 그대로 쓰면서 2.6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보험, 이게 보험이겠죠? 보모집의 사업소득세액에서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건 적용하더라라는 거, 요거는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 자, 보세요. 자, 간편장부예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가 기장을 했어요. 기장을 했는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기특하게도 복식부기를 했죠. 그럼 기장세액공제 받아요. 이때만 기장세액공제예요. 그치? 어떻게? 간편이 복식했을 때만. 간편이 복식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산출세액 20%에서 100만 원까지. 그 외에 혜택은 없어요. 다 제재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간편장부인데 추계를 해요. 근데 간편장부가 만약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 여러분 기준경비율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간편장부인데도 이게 이게 경비율 추계를 한 거잖아요. 무기장 가산세 매겨요. 무기장 가산세. 그치? 그리고 간편장부인데 단순 경비율인데 단순으로 가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는 똑같이 해요. 근데 대신 여러분 간편장부자가 단순 경비율인데 이분이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4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다라고 하면 이건 무기장 가산세도 안 물어요. 무기장 가산세도. 그렇죠? 그래서 간편이 단순이었는데 이 단순 중에서 소규모다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 안 물고 이러자 복식부기자가 추계하게 되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무신고랑 무기장 중에서 큰 걸로 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 초과 하나 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 조정 대상자인데 내부 조정을 하는 경우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외부 조정 대상자인데 내부 조정으로 가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그죠? 요거는 제가 안타깝게 못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장했을 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기장 의무가 뭔지, 만약에 기장을 했을 때 추계가 뭔지, 이제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위반했을 때 혜택 받는 거는 먹고, 내가 그거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가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